안녕하십니까, 리하. 네, 오늘은 시청자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거를 좀 이렇게 풀어드리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서 그동안에 저희 유튜브 촬영한 거에 이렇게 댓글들을 좀 많이 달아주셔서 거기에 이제 좀 궁금하신 부분들 있는 거를 한번 여기서 간단하게 좀 풀어드리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몇 가지 그 댓글로 올라온 것들 중에 좀 뽑아봤는데요. 먼저 아이디 화이트님이 질문 주셨는데, 저는 눈썹이 자주 빠져서 눈으로 굴러 들어가는데 양쪽 눈이 늘 빠져서 들어간답니다. 눈이 작다 보니 잘 빠지지도 않아요. 저랑 비슷하신데요. 지금도 양쪽 눈에서 돌아다니고 있답니다. 눈도 많이 나빠졌고요. 눈썹 잘 안 빠지는 방법과 눈에 들어간 눈썹을 잘 빼는 방법이 있을까요? 요거는 일단은 눈썹은 사실 자연적으로 잘 탈락이 안 돼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비비시거나 아니면 이제 여성분들 같은 경우 눈화장을 많이 하시잖아요. 단지 이제 빠졌을 때 어떻게 빼느냐, 눈 알 자체는 되게 감각이 예민한 부분이거든요. 빼는 건 사실은 뭐 아주 간단하죠. 그냥 빼면 되는데 문제는 안 아프게 빼야 되니까 보통은 인공 눈물을 좀 몇 방울 넣으세요. 그래서 예를 들어 뭐 구석탱이나 눈에 붙어있는 눈썹을 눈물약을 몇 번 넣게 되면 제 눈으로 치면 이렇게 제꼈을 때 요 아래쪽 부분 보이시죠? 제껴서 거울을 보시고 면봉 같은 걸로 살짝 찍으시면 사실은 되게 덜 아프게 잘 빠지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 해보시고도 안 되면은 간혹 이렇게 눈 아래 박혀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런 경우는 사실 씻어내시는 걸로는 빠지질 않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좀 귀찮으시겠지만 안과에 오셔서 빼시는 방법, 이게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아이디 김첨진 님이 가끔 벌레 같은 게 보이기는 하는데 한 달에 한 4번 정도 병원 가봐야 하나요? 이거는 저희가 예전 컨텐츠에도 설명을 드렸는데 비문증이라는 겁니다. 사실 오래되신 비문증은 문제가 있는 경우들은 많지 않아요. 뭐 최소 1년 이상 되셨다거나 굳이 검사를 꼭 권유를 드리진 않지만은 최근에 생긴 비문증 같은 경우는 예전 컨텐츠에도 설명드렸지만 망막의 열공, 찢어진 부분 같은 게 생기는 경우에 망막 박리라는 병 같은 게 생길 수가 있어요. 최근에 생기신 비문증 같은 경우 무조건 검사를 권유를 드리고요. 뭐 오래되신 분들이라도 갑자기 그 개수가 늘어났다 거나 뭐 시력이 떨어진다거나 하는 증상들을 동반하신다 라고 하면 그건 빨리 오셔서 검사하시는 걸 권유를 드립니다. 아이디 복만님, 꾹 눌렀습니다. 눈이 불편해 안과를 갔더니 눈에 중풍이라고 하셨어요. 눈에 혈관이 터졌다고 하셨어요. 뇌에 안 생겨서 다행이라고 개인병원이라고 대학병원 소견서를 주셨어요. 요거는 이제 눈에 중풍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 병들은 눈 속에 있는 정맥들이 막히는 경우들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이 아무래도 이제 눈에 대한 그런 질환들을 잘 모르시다 보니까 안과 선생님들께서 중풍이라는, 왜냐하면 그 원리가 비슷하거든요. 그거를 가지고 이제 설명을 하시는데, 이제 보통 이제 망막이라고 하는 그 시신경층에 지나가는 혈관이 막혀요. 그렇게 되면 피가 안 통하겠죠. 그럼 조직이 붓습니다. 시력이 떨어지게 되겠죠. 자, 이런 경우에 이제 치료를 통해서 그 시신경 망막 조직을 유지시켜주지 않으면 나중에 위축이라든가 이런 게 생기면서 시력이 잘 돌아오질 않습니다. 초창기에 치료를 잘 해주셔야 장기적으로 시력 예후가 잘 유지가 되거든요. 물론 이제 정도 따라 틀리긴 하지만 아주 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느 정도 치료를 통해서 시력을 회복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추후에 그런 뭐랄까 시력 예후도 그렇게까지 나쁘진 않아요. 물론 정도에 따라 틀리긴 하지만 중요한 거는 치료를 빨리 시작을 하는 거고요. 요즘에는 대부분 이제 안구 내 쪽에 항체 주사라고 하는 것들이라든가 여러 약물들을 투입을 해서 치료를 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단지 하나 이제 환자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는 게, 이게 단기간에 치료가 좋아지진 않아요. 그래서 환자분들이 많이 물어보세요. 언제까지 해야 되나요? 뭐 언제까지 치료를 해야 되나요? 중풍이라는 단어 자체가 사실 의미하는 바가 많죠. 우리가 중풍에 걸렸을 때 내가 주사 한 번 맞고 치료 한 번 받는다고 걸어다니고 뛰어다닐 수 없죠. 마찬가지예요. 시력이 좋아지는데 그만큼의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왜냐하면 동일한 신경에 생긴 병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한 1년 반에서 2년 정도 꾸준하게 치료를 해주셔야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되면서 시력을 유지할 수 있는 기본 베이스가 형성이 되는 거죠. 사실 마음이 조급해지는 게 당연합니다. 아, 이걸 언제까지 치료받아야 되지? 언제 낫는 거지? 이러면서 아무래도 좀 빨리 나았으면 하는 마음들이 있으시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건데, 병 자체가 중풍과 발생 원리가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회복되는데도 조금 인내심을 가지고 의료진이랑 상의를 해서 충분히 치료 시기를 놓치지 않고 치료해주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한 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당뇨가 없어도 눈에 혈관이
터질 수 있는지요? 당뇨가 없어도 눈에 혈관이 터질 수 있습니다. 혈관 쪽에 생기는 병들은 뭐 되게 많죠. 혈관이 막히기도 하고 터질 수도 있고 좁아질 수도 있고 경화가 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병들이 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눈에 있는 혈관들도 이런 여러 가지 변화들 때문에 터질 수도 있어요. 찢어질 수도 있고요. 단순히 혈관이 터졌다, 뭐 혈관이 막혔다에 따라서 혈관이 터졌으니까 이렇게 치료, 막혔으니까 이렇게 치료, 그런 개념은 아니고요. 그런 걸 일으키는 원인에 따라서 치료 방법들은 조금씩 달라지게 되어 있죠. 실제로 병원에 오셔서 이런 병이고 앞으로 이런 식으로 치료를 해 나갈 겁니다 라는 설명을 듣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정확한 진단을 내리는 게 1번이겠죠. 한번 병원 오셔서 상의해 보시면은 좀 더 정확한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순영님께서 눈이 자주 가렵고 가시로 찌른 듯 뿌옇기도 하고 앞쪽 건물 유리창이 찌그러져 보입니다. 왼쪽 눈만 큰 병원에서 3개월간 안약을 사용했더니 좀 좋아졌으니 눈에 주사는 더 두고 보자는데 항상 조심해야 하고 잘못 되면 주사를 평생 맞아야 하나요? 지금도 날파리가 날아다니는 게 보입니다. 요거는 조금 증상이 여러 가지가 섞여 있으셔서 정확히 뭐를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간지럽거나 뭐 찌르는 느낌? 이런 증상들은 건조증이나 알러지에서 많이 발생을 하게 되죠. 근데 이제 유리창이 뭐 찌그러져 보인다? 이런 증상들은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던 뭐 망막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이상이 생길 때 많이 생기는 병이거든요. 뭐 건조증이라든가 알러지가 안구 표면에 생기는 질환들은 안약으로 조절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눈 속에 있는 망막 조직, 신경 조직이라든가 이런 쪽 들은 앞에서 안약을 넣었을 때 눈 속까지 침투를 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직접 저희가 주사를 한다든가 안구 내에 약물을 주입을 한다든가 이런 방식으로 치료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주사 이야기를 하셨다고 하는 거 보니까 망막 쪽에 조금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있는데 주사를 평생 맞냐? 이것도 사실은 병마다 너무 틀리거든요. 어떤 병은 진짜 평생 맞아야 되는 병들도 있고요. 어떤 병은 그렇게까지 되지도 않고요. 단지 이제 그런 병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조금 말씀드리는데 한계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하성진님, 눈물 배출구를 막는 게 가장 편하고 흔한 거 아닌가요? 건조증에 대해서 아마 질문을 주신 것 같은데요. 꼭 그렇지는 않아요. 물론 이제 건조증을 치료하는 방법 중에 눈물 배출구를 막는 방법들도 있습니다. 배출구를 막는 것 자체가 꼭 가장 흔하다? 가장 편하다? 이렇게 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 건조증이라는 질환이 여기서 간단히만 설명을 드리자면 자, 눈이 건조하다. 왜 건조하냐에 따라 틀린데 우리 눈물은 3개의 층으로 나눠져 있어요. 맨 바깥에 지방층, 기름층이라고 하죠. 중간에 물층, 안쪽에 점액층. 이것들에 따라서 건조증이 어떻게 달라지느냐, 그리고 눈꺼풀의 염증 상태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다 영향을 미치거든요. 근데 눈물 배출구를 막는 거는 생각해 보시면 당연하겠지만 내려가는 눈물을 막는 거거든요. 그럼 눈에 눈물이 많아지겠죠. 자, 이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3가지 층 중에 물층만 증가시키는 개념인 거죠. 그냥 건조증입니다라고 선생님들이 설명드리고 약을 드리기는 하지만은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치료를 하는 경우들이 꽤 많거든요. 뭐 안구 건조증에 이 치료가 제일 좋아요. 뭐 이 치료가 제일 좋아요. 이런 건 없어요. 왜냐면 건조증 자체도 여러 가지 병리 현상들을 동반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이제 계속 진료를 하시면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이렇게 치료를 해봅시다, 저렇게 치료를 해봅시다 말씀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 꼭 이 치료가 좋습니까? 가장 흔합니까? 이런 건 없습니다. 한번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아이디 강순정 님이 전화번호 알려달라고. 좋은 질문이네요. 저희 병원 1588-4574입니다. 전화 주시면은 상담사 선생님들이 따로 계셔서 잘 안내해 주실 거니까요. 전화 주시면 되고요. 이제 요즘 들어 누워있다가 일어나면 머리가 핑 돌면서 눈앞이 번쩍거리는데 병원 가봐야 하나요? 네, 요거는 기립성 저혈압 같습니다. 안과 질환은 아닌 것 같고요. 누워있다 확 일어나게 되면은 머리로 피가 순간적으로 잘 안 가요. 그렇게 되면 이제 눈도 이제 머리에 붙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뇌로도 혈액이 공급이 줄어들게 되고 눈 쪽으로도 혈액 공급이 줄어들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눈앞이 캄캄해지거나 아니면 잘 안 보이거나 어지럽거나 이런 증상이 있을 수 있죠. 잠시 계시면 괜찮고요. 눈으로 증상은 나오지만 안과 질환은 아니었습니다. 내과로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김영님, 저는 연식이 7자인데 눈물이 줄줄, 시야가 밝지 않아서 안과에 문의하였더니 그대로 사는 방법밖에 없다고 해요. 선생님 말씀대로 했는데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상담받고 싶어요. 병원이 어디신지요? 저희는 리지안 안과입니다. 분당 미금역 3번 출구에 있고요. 눈물이 흐르는 원인 같은 경우는 사실 되게 많아요. 건조증도 있지만 눈물길이 막혀서 생기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눈물이 납니다 라는 것만으로 여기서 해결책을 전해드리긴 사실 조금 힘든 부분이 있어서 양해를 구하고요. 직접 오셔서 어떤 원인 때문에 눈물이 나는지를 먼저 확인을 해보는 게 1번일 것 같고요. 그거에 따라서 이제
치료할 수 있으면 치료를 하고, 사실은 모든 걸 다 치료할 수는 없어요. 조금 안 되시는 경우는 사실 존재를 하기는 합니다만, 이제 최선을 다해서 덜 불편할 수 있게 만들어 드리는 게 이제 저희가 하는 일이니까 병원에 한번 들려주시면은 확인해보고 최대한 도움을 드리는 걸로 그렇게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일단 질문이 몇 가지 들어왔는데 너무 다 많아서 전부 다 대답은 못 해드렸고요, 시간상. 다음에도 또 이제 저희 유튜브 보시면서 궁금한 점들 생기시면은, 물론 여기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분명히 한계는 있긴 하지만, 그래도 유튜브를 시청하시는 시청자분들한테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서 다음에도 또 기회가 되면은 저희가 또 보고 설명드리는 시간 한번 다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엔 좀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리하!